2026년 운의 흐름, 운을 알면 기회다. 마나타로입니다. 자, 2026년 운의 흐름을 한번 보면 2026년은 운명의 수레바퀴의 해입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내가 경험하고 노력하고 각자 준비해왔던 것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기, 그리고 또 서로 내가 이 경험했던 일들이 잘 풀려서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또 나한테 돌아오는 뭐 축적된 에너지, 이런 거죠. 결국은 이사하고 이동하고 변화하고 발전하기는 하지만 반복된 기류도 형성되는 거죠.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양하게 보긴 하지만 내가 노력한 것들이 아직까지 보이진 않고 좀 답답한 어떤 것도 느낄 때도 운명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은 우리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어떤 시점에서는 또 확장하고 변화하고 전환하는 시기를 통해 가지고 나한테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한 부분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2026년에 운의 흐름을 예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기회나 확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건 아니고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준비해왔던 것들이 이상하게 이 정도 되면은 좀 움직이면 되겠다라는 어떤 시기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이런 것들이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되었던 일들이 갑자기 진행되는 것, 결국 우리가 학생이든 뭐 내가 진행하는 사업이든 이런 일들은 결국은 운명의 수레바퀴 시기에 내가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더라도 갑자기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박차를 가하고 내가 어떤 감각적으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공부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귀를 열고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준비된 사람들은 분명히 뭐 행운 와야 되긴 하지만은 일단 준비된 사람들의 어떤 행운은 내가 뿌려놓은 것들에 대한 뭐 어떤 결과값이죠.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행운이 오진 않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연예인들이라든가 충분히 뭐 운동선수라든가 내가 엄청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할 때, 이때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준비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발화하고 출화하고 결과값이 나오고 이런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예상한 것 이상으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가 터닝 포인트의 어떤 도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필연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또 내가 딱 노력해가지고 뭐 변화하는 시기를 맞는 게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에 통해 가지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맡기고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내가 하려던 게 좀 열심히 준비해왔고 또 완벽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일단은 뭐 해왔던 그대로 뭐 하고 있는데 그냥 툭툭툭툭 던져가지고 뭐 했는데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툭툭툭 던진 것들이 엄청난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막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너무 길게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짧게 감각적으로 한번 툭툭 던지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라 해도 뭐 불편하고 부끄럽고 저는 이렇게 드러나는 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툭툭 던져서 제가 하는 생각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터지고 내가 막 열심히 준비한 거는 결국은 별로 터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은 맥락으로 내가 약간 센스 있게끔 나도 즐거운데 뭐 즐거운 것들을 행위하게 되면은 그것은 노력보다는 즐거운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 쏟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이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에 맞닥뜨려서 이렇게 바퀴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 이런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결국은 내가 결과값을 만든 사람의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내가 그것을 끝까지 해내고 지키고 있는 어떤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행운을 맞닥뜨리고 결과값을 얻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뭐 얻어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일은 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서 좀 진행하는 것들이 안 맞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좋을 때 운명의 수레바퀴에 맞닥뜨리지만은 언젠가는 추락할 수 있다는 이것 또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감사함,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힌트가 감사함을 느낀다든가, 내가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것은 내가 좀 경험했던 것들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경험했던 거, 이건 좋았고, 이거는 내가 좀 놓치고 있었고, 이것에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추락도 그렇게 가감하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실수한 거는 실수한 값만 지불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이때 만났더라면 운명은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행운을 얻으려면 세상의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으면 유연하게끔 반응을 해야 되겠죠. 내가 고집 세우고 뭐 이것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위험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상승 기류를 타야 하는 과정에서 타이밍 좀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어떤 우연하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제안하기도 하고, 우연한 정보가 나한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올해는 전환점의 시기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대로 안 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흐름에 내맡기게 되면은 그때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발력 있는 마케팅이라든가 또 모든 방식을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그죠? 대처한다든가,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여유 있게끔 태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 눈치 보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몸에 배겨 있는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내가 정말 진정으로 나의 삶을, 의미 있는 삶을 가진 사람들한테 주어진 행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장 내가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에 배겨 있는 사람들이 지금 행운을 얻을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예차, 그러니까 예전에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로운 것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모색하고 기회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서 다 잘났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을 발맞춰서 협업하고 함께하고 감각을 키우고 자신을 꾸미고 최대한 어떤 역동 속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정말 속도전입니다. 운명의 흐름에 맡긴 사람들은 속도를 내야 됩니다. 내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투입하고 속도하고 이동하고 변화를 해야 되는 적절한 시기를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림을 제가 한번 훑어드릴게요. 자, 2026년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운명의 수레바퀴의 그림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그림을 자, 돌아왔습니다. 자, 운명의 수레바퀴 그림을 보면 가장 역동적인 전차카드를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차카드에 대한 기준은 역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변화하고 추진하고 목표를 가지고 설정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뭐랬죠? 속도전이랬죠. 속도전. 내가 완벽하게 뭐 하려고 한다면 어때요? 놓칩니다. 뒤집니다. 뒤처진다는 거죠. 뒤처진다는 거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고 그 데이터를 모아지는 것들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면은 내 의지보다 운의 흐름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뭔가 준비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내가 막 운명에 따라서 흘러가는데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이러면은 자꾸 짜증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내가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언젠가 뭐 이렇게 진행되겠지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어차피 나는 될 거야 라는 어떤 메시지가 강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들은 늘상 해왔고 감각이 생겼고 그리고 준비했던 이 일들은 분명히 내가 잘 다루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나의 믿음으로 가서 간다면 어때요? 운의 흐름에 맡기면 당장 이렇게 진행이 안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에 맡겨라, 운에 따르라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사람 만나게 되면 저 사람에 대한 어떤 것들을 내가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심판 카드입니다. 심판 카드. 그래서 이게 심판 카드가 좋게 얘기하면은 결단을 내리친다는 거죠. 결단을 내려주고 내가 준비해왔던 것들이 드디어 내가 뭐 내일로 미루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당장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대가를 보상받는 이것이 이제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들의 이제 결실을 이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노력한 사람들은 분명히 혜택 보는 시기가 운명의 수레바퀴 기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면 운명의 수레바퀴의 기운에 보면 자신감이 충만한, 그죠? 내가 지금 이게 조금 진행되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막 몸을 막 쓴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를 너무 써버리면은 몸이 축난다는 거죠. 우리가 어른들이 아이고 몸이 축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몸이 좀 회복이 좀 더딜 수 있으니까 이때는 몸을 챙겨가면서 건강을 챙겨가면서 명상도 좀 하고 또 걸으면서 생각도 하면서 몸을 좀 챙기면서 이때 우리가 충전시키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게 포인트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는 내가 에너지를 충만하게 쓰면은 기인도 만나게 되고 또 본인의 중심을 잡고 움직여야 됩니다. 에너지가 꺾이면은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지금 이러고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삶의 의미는 뭐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지? 이런 것들을 중심 잡고 균형을 잡고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 속도전이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를 맞닥뜨렸을 때는 변화, 이동, 이사, 움직임, 활동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진행될 때 우리는 약간 속도를 내긴 하지만은 내가 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내고 깃발을 빨리 꽂고 하는 어떤 것들, 이게 쟁탈전이죠. 쟁탈전. 그런 것들을 속도로 내는 사람들, 머뭇머뭇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운명의 수레바퀴는 기운을 뻗쳤을 때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타이밍을 통해서 상승 기류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 적절한 시기이다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래서 알아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글을 쓰고 이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깊이 해왔던 거, 내가 준비해왔던 것들이 지금은 딱 펼치는 시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어때요? 결과에 대한 부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준비를 안 한 사람들 어때요? 기회도 놓치겠지만은 두렵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타이밍 이런 것들은 상승 기류라는 걸 알아차린다는 거죠. 이때 시기구나. 이때 내가 뭔가가 딱 얻을 수 있는 시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자, 마지막 운명의 수레바퀴의 기운은 정말 내가 내 계획한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그래 되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반복만 하고 늦어지고 진행이 안 되고, 그죠? 맨날 반복되는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속도를 조절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완벽한 것보다는 내가 잘 균형 있게끔 협상하고 조절하고, 그죠? 내가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것들을 감각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겠지만은 내 자신도의 이 태도라든가, 그죠?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때는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리프레시하게끔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때 이렇게 하는 것들을 한번 반복하지 않게끔 예전에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터닝 포인트의 필연적인 변화, 그래서 언제나 반전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인생은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옆에 있는 친구랑 균형을 맞춰야지 내가 가다가 완전히 추락하지 않는, 내가 멈추지 않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연예인들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칫하면 그거 놓치고 있는 거죠. 이거 멈출 때 멈춰야 되는데 자꾸 내달리다 보면 어때요? 다다다다다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명의 수레바퀴에도 걸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됩니다. 자,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협업하고 인간관계에서 다 모든 것들은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을 기회 포착할 수 있는 사람, 좋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눈,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 분석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고 이렇게 평가하고 이런 거 잘못됐다고 하지만은 사람 또한 평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맞는 사람, 나한테 잘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서로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운은 반전, 내가 운의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저 또한 예전에 우리 한의원 원장님하고 만났을 때 제가 그 한의원 원장님하고 정말 이렇게 협업이 잘 되니까 그분의 진짜 건물을 통째로 하나, 그러니까 1년 만에 엄청난 돈을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사람이 중요하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은 달라지구나.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기운은 내가 기인을 만날 운도 되고, 내가 행운을 맞닥뜨리는 에너지가 높은 사람은 충분히 그런 사람을 만날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운명의 수레바퀴를 잘 사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